오십견 치료를 받으시면서 환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한 질문과 답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치료를 좀 하는데 이게 주사 맞고 좀 나아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재활운동 계속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셀프 재활은 오십견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뭐 먹는 것으로 따지면 밥과 같은 주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걸 빼고는 얘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하셔도 중상은 갈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치료를 또 받아서 어깨가 좀 덜 아파지시면은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좀 덜해지거나 좀 잘 안 해지거나 이런 게 또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재활운동은 항상 습관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좀 하셔야 됨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또 많이 하는 질문이 치료받으면 좀 나은데 이걸 뭐 치료를 또 받아야 되나 이런 분들도 계속 앞서 질문과 유사하긴 한데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치료받고 열심히 할 때는 좀 낫다가 안 그러면 다시 또 굳어집니다. 이게 한번 풀렸다고 해서 계속 그런 게 아니라 치료받으면 이제 좀 낫네, 운동 안 하고 또 치료 안 받으면 다시 아파지는데 이게 재발한 게 아니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재발이 아니라 나은 적이 없는 겁니다. 재발은 나았다가 다시 생기는 게 재발이지 재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재발한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산불이 크게 났지 않습니까? 그게 재발화가 아니라 꺼진 적이 없다는 거죠. 불을 끌 때는 확실하게 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호전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운동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운동에 제한은 없습니다. 수영, 골프, 테니스 하십시오. 골프 운동은 90도 이상 올린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충격에서 좀 아플 수는 있습니다. 테니스는 하셔도 되는데 수영도 해도 됩니다. 하지만 팔이 잘 안 갈 뿐입니다. 그때는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어깨는 굳어서 안 가는데 그걸 무리하게 하려다 보면은 가끔 회전근개의 힘줄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좀 주의해서 하시면 운동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포츠 종목에 제한 없습니다. 근력 운동해도 상관없는데 가장 핵심적인 오십견의 치료, 특히나 셀프 재활, 자가 재활의 치료법의 핵심은 스트레칭입니다. 근막을 늘리는, 안 되는 동작을 되게 하는 그것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단할 때 그 MRI 찍어야 되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오십견은요, 제가 진찰해보면 거의 들어맞습니다. 만약에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는 환자분이 계시면 제가 일단 왼쪽 어깨를 먼저 진찰합니다. 올리는 거 5가지, 뒤로 가는 거, 그리고 충돌 증후까지 몇 가지 제가 진찰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30초도 안 걸리거든요. 제가 그때 해보면 반대쪽은 가볍게 싹 올라가는데 아픈 쪽은 가다가 멈춰요. 들은 거 안 되고, 야구선수 공 던지는 동작 안 되고, 쪼고 안 되고, 돌리는 거 안 되고, 뒤로 안 된다. 이러면 이제 오십견을 강하게 의심하는 거죠. 물론 회전근개 힘줄 파열과 오십견이나 석회성 건염이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그걸 감별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나 엑스레이 찍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MRI 촬영은 오십견만을 위해서 촬영하는 경우는 별로 흔하지 않고, 혹시나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초음파를 촬영을 해봤더니 초음파 검사에서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보여요. 그러면 이게 힘줄에 국한된 건지 아니면 근육까지 같이 찢어진 건지, 근육에 오그라진 데는 없는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 상태를 전반적으로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음파는 겉에 있는 구조를 보긴 좋은데 깊이 있는 구조는 초음파가 투과를 못하기 때문에 검사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MRI를 촬영해서 속사정까지 좀 시원하게 보는 게 그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십견 환자분들께서 주무실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팔을 내리고 자자니 또 눌리면 너무 아파서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팔을 베개 위에 조금 이렇게 올려놓고 주무세요. 그러면 어깨가 자극이 안 됩니다. 오십견이라는 거는 어깨가 요 손 앞에 있듯이 요렇게 움직이는 괜찮은데 그 일정 각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럴 때는 한번 꺾이고 나면 한참을 또 부에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진찰할 때도 오십견 있는 환자분들은 그냥 마구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아프거나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얘기하시라고. 조금이라도. 진찰한 과정에 별거 아닌데 아파하신 분이 있으면 이런 동작을 취하시면 이거는 오십견이 굉장히 의심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진단하고요. 주무실 때는 팔을 누우신 상태에서 조금 앞으로 약간 옆으로 놓고, 그런 상태에 주무시면은 좀 덜 아픈 상태에서 어깨 자극이 덜 되는 상태에서 잘 주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치료법 중에서 철봉에 매달리는 건 어떻게 했냐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매달리는 건 좋은데 조건이 있습니다. 발이 뜨면 안 돼요. 철봉, 너무 높이가 높은 철봉이 아니라 내 키보다 조금 높은 철봉 이렇게 잡습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이 내려가요. 그래서 팔이 펴진 동작이 돼야지
철봉에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매달리듯이 그냥 이렇게 매달리고 막 턱걸이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회전근 힘줄이나 이런 부분들이 찢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철봉에 매달리는 거는 발이 땅에 닿은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서 팔이 펴지는 그런 동작까지만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백신 예방접종, 백신 맞고 나서 가끔 어깨가 아프신다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이전에 코로나 백신 그때 백신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깨가 아픈 분이 가끔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깨 여기 삼각근이라는 이 부위에 주사를 맞게 되는데 너무 마르신 분들은 삼각근보다 길지 않은 바늘을 씁니다만은 너무 마른 나머지 이제 이 삼각근을 뚫고 저맥락 가까이까지 주사가 되면 그게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겼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백신 예방접종 후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병원 가서 진단 받으시고 치료는 진통제를 드시거나 그러면 대개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깨가 아픈 경우에 오십견만 떠올릴 수도 있지만 어깨 3대 질환 하면은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오십견, 동결견, 두 번째 석회성 건염, 세 번째 회전근개 힘줄 파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질환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 세 가지가 가장 환자분들께서 고통을 많이 당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오십견의 특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근력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아프죠. 세 개 다 어깨 통증을 동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십견은 운동범위 제한, 손을 여기서 시야에 보일 때 움직이는 거는 별 상관이 없는데 특정 범위를 넘어가면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깨 운동 범위 제한이 있을 때 아프면 오십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석회성 건염은 아까 석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휴화산처럼 얌전한 석회는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휴화산 같은 석회가 폭발해서 활화산이 된다. 그때는 별 일 없이 멀쩡하던 어깨가 갑자기 아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정없이 아픕니다. 그때는 이거는 석회성 건염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석회가 휴화산일 경우에는 힘줄 속에 파묻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힘줄의 두께가 좀 두꺼워진 현상이 생겨서 가끔 충돌 증후군, 어깨를 들어 올릴 때 뭔가 버벅하는 소리가 나거나 통증으로 인해서 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충돌 증후군을 동반될 때는 충돌 증후군의 원인이 석회성 건염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 오십견과 동결견과 석회성 건염은 수술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치료로 대부분 경과가 좋은 게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악명 높은 이 회전근개 파열은 좀 다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회전근개가 어깨 주위를 감싸는 속근육 힘줄인데 들어 올릴 때 처음에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많이 되지 않은 부분층 파열일 때는 들어올 때 통증만 좀 있습니다.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회전근개 힘줄이 파열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럴 경우는 들어 올린 자체가 힘듭니다. 근력이 좀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 잘 안 들게 되고 잘 안 들고 안 쓰다 보니 애꿎게 오십견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팔을 들어 올린 자체가 안 된다고 오세요. 근데 제가 진찰을 해보면은 전형적인 오십견이 소견입니다. 그런데 이걸 오십견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혹시나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까 싶어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은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질환이 하나가 아니라 한쪽의 어깨에 오십견과 함께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죠. 그건 하나씩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경우고, 심한 경우에는 이 세 개 질환이 한쪽 어깨에 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회도 좀 있고 회전근개 힘줄 파열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 잘 안 쓰다 보니까 50까지 같이 동반되는 세 개 질환이 동시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가장 환자분에게 불편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부터 하나씩 해결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결견이나 석회성 건염은 수술을 요하는 치료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부분층 파열일 경우에는 수술을 안 하는 경우가 많으나 전층 파열인 경우는 저절로 힘줄이 회복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